안녕하세요. 9시의 요정 이은경입니다. 네, 제가 채널 운영을 하면서 작은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채널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라는 공지를 하지 않는 것. 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 위해서 늘 노력하고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바쁜 시간 내어서 선생님 힘내세요, 응원해요 댓글 달아주시는 거 꼬박꼬박 다 읽고 있고요. 실제로 힘이 많이 나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죠. 네,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유독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해오던 아이들도 싫다 막 몸을 베베 꼬면서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6월입니다. 6월은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달, 가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달이에요. 아이들은 새학년의 긴장감이 다 풀렸고요. 친구들끼리 너무 친해져서 놀려고만 하고 같이 놀 때는 너무 즐거운데 공부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붕 떠 있어서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학원 빼먹고 놀면 안 돼 라는 전화도 자주 받으실 거고요. 학교에서도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 좀 불량하다 하는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 6월이 1년 중에 최악의 상태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지금 공부 때문에 대치 중이신 분들 계시죠? 한둘이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집집마다 다 울고 불고 저녁마다 애들은 이제 시원한 놀이터에서 안 들어온다고 하고요. 부모님들은 끌고 들어와서 몇 자 공부라도 시키고 이제 책 보고 씻고 재워야 돼서 취침 시간은 늦어지는데 아이들은 공부는 안 하고 하여튼 엄마들도 울고 싶은 시즌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름방학으로 가는 이때. 일시적으로 6월이라서 뭐 더워지니까 그리고 방학이 다가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주고 분량을 조절해주고 어느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시즌이다 생각하고 가도 괜찮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진짜 막 공부 말만 꺼내도 애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공부할 때마다 너무 표정이 우울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아이로 돌변을 하고 하면서 공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6월이 아니라 1년 내내 사실은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뭐 방학이 된다고 2학기가 된다고 새학년이 된다고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뭐냐면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공부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떤 문제집으로 바꿔주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할까? 어떤 학원으로 갈아타면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많은 분량으로 할 수 있을까?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끌고 가서 누가 공부를 대신 시키도록 만들까를 고민을 하시는 게 보통이고요. 저는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구독자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부하는 태도와 부정적인 감정은 이제까지 이 아이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의 결과일 뿐이에요. 이 아이가 괜히 공부를 싫어하고 공부만 하려고 하면 힘들어하고 그렇게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 이 아이가 싫어하는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 분량을 늘리고 문제집을 바꾸고 학원을 바꾸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앞으로 10년 넘게 공부해야 되는 이 아이의 전체적인 공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는데요. 사촌 여동생들이 있어요. 아이가 7살일 때 제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몇 장 풀지도 않는데 학습지 풀면서 너무너무 공부를 싫어해요. 학습지를 딴 애들은 몇 과목을 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겨우 2과목밖에 안 풀고 있는데도 공부가 너무너무 싫대요. 지금도 공부하자 그러면 막 도망가려고 하고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도대체 많지도 않고 다른 애들보다 조금밖에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싫어하지만 어쨌든 안 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자리에 앉혀서 울면서라도 학습지를 풀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아이들 있잖아요. 7살에 너무너무 싫었는데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은 학습지를 억지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풀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공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공부는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 난 너무너무 싫지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정말 안 하고 싶어. 해도 끝이 없고 엄마는 계속 더 많은 것들을 하라고 강요해.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그런 감정을 쌓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공부라고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고 그것들은 공부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거부감을 보이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 아이는 싫다고 하고 울고 불고 하고 나는 더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왜 이것밖에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면 제가 좀 뼈를 때릴까요?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 말씀 새겨 들으세요. 공부 잘하기 글렀습니다. 공부 절대 잘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속상하시죠? 뭐야? 막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장담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한 게 공부예요. 그만큼 길이 좁고 어렵습니다. 타고난 머리로 정말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이 널리고 널린 게 이 공부라는 이 경쟁이에요. 지금 이렇게 싫다는 애 질질 끌고 가서 공부 억지로 시켜봐야 서로한테 상처만 남을 뿐 성적이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한다고 휩쓸려서 정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이, 아직 공부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긍정적인 감정도 없는 아이, 성공 경험도 없는 아이를 막 끌고 가지 마세요. 초등에서 벌써 공부가 싫고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들은 너무나 다 힘들고 괴로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제가 여동생한테 말씀드리듯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점검하시고 다시 쌓으셔야 돼요. 싫다는 애 끌고 가봤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갑니다. 그 안에 터질 거예요. 터진다라는 건요, 공부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일부 성향 자체가 온순하고 조금 효심이 깊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요, 중학교 때까지는 꾹꾹 참고 버텨요. 공부하기가 너무 싫고 힘들고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어떻게든 중학교까지 가는데요. 거기에서 터지고 손을 놓아버리는 사례들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만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왜냐? 그런 아이들의 엄마들은요, 자기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주변에 말하지 않아요. 잘하는 아이들의 사례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우니까, 그거는 어디다 말을 해도 떳떳하니까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누가 뭐 해서 몇 등을 했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 자, 그런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속상하고 정말 이 아이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많은 기대와 많은 꿈들을 포기해야 하고 정말 아이가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학교만 잘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아이의 중고등 시기를 보내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정보들, 교육 정보를 찾아다닐 때는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차곡차곡 정보를 모읍니다. 교육에 관해서 이게 좋다더라. 문제집은 이게 좋고 몇 학년 땐 이걸 해줘야 되고 이런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되고 하면서 정보를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과적으로 부모의 정보력만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이고요. 아이는 공부에 대한 의욕과 태도와 감정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아이는 여전히 아주 작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의 정보력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한테 흡수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해서 아이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싫다는 애 질질 끌고 가봐야 어차피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자, 싫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싫다라고 느꼈던 그 원인에 대해서 그랬던 경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아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었지, 속상했었지, 엄마 미웠었지, 엄마한테 서운했었지 라고 대화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때는 요렇게 하자라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까지 부족했었고 이제까지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리를 잘하려면 설거지를 해야죠. 설거지를 해야 깨끗하고 예쁜 그릇에 새로 한 요리들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설거지 이만큼 쌓아놓고 요리가 끝났는데 그릇이 다 더러워서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아직 저학년이고 별로 많이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나중에 중학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자, 마음 아파서 정말 어디다 말도 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초등에서 설거지하고 요리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 설거지인 거 아시겠죠? 아이와 나 사이에 공부에 대해서 혹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아이와 계속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는 알잖아요. 제가 실은 얘 7살 때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학습지 5개 신청해서 매일 저녁마다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학습지 풀게 했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얘가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그걸 들춰낸다는 건 사실은 좀 힘든 일이에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죠. 하지만 적는 이유, 제가 미션 댓글로 그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로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또 정말 힘든 경험,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줬던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꺼낸다라고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란 거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션 댓글로 내가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기 위해서 했던 정말 진짜 안 되는 행동,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 부끄럽거나 후회되는 행동에 대해서 적으세요. 아, 마음 아파. 근데 적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고 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그 행동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거부감을 갖게 만들었구나를 나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도와줘요. 내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요, 그 수많은 책을 쓰면서요, 가장 제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저의 육아,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저 스스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반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반복했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많이 살아가죠. 자, 그런데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 인생은 2번 다시 없고요. 우리는 마치 엄마로서 2회차를 살아가는 것처럼 능숙하게 노련하게 해 주어야 돼요. 그렇다면
1회차에 했던 그 실수들은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2회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행동 중에서 좀 솔직히 내가 했던 아이에게 했던 그 말, 그 행동, 그렇게까지 할 건 없었는데 라고 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씩 오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아이가 가지는 공부 정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아, 좀 부끄럽네요. 저는 정말 욕심 많은 엄마예요. 네, 저희 아이, 큰아이의 목표도 서울대고요. 저도 큰아이를 생각할 때는 서울대를 목표로 생각하고 돕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글이글 끓는 제가 작은아이 치료실에 다녀야 되니까 큰아이 공부를 많이 못 봐줬어요. 당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학원을 보낼 수도 없었고 아이도 학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작은아이랑 치료실을 출발하면서 큰아이한테 규현아, 영어책 읽고 있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아이가 혼자 집에서 외롭게 책을 읽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뭐 불과 한 3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네, 그때부터 영어책을 읽었는데 영어책을 읽으라고 해놓고 치료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피곤하죠. 저는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가 영어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던 날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영어책을 찢은 날도 있었고요. 연필을 던져버린 날도 있었고요. 그 연필 심이 부러지면서 막 튀어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욕심은 막 이글이글 했었고요. 아이는 엄마가 무섭고 온순한 아이였기 때문에 끌려오기는 했었어요. 제가 그 행동들을 반성하면서 한 4학년, 5학년 정도 그때 정말 많이 달라지기 위해 노력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와의 관계는 물론 공부에 대한 아이의 정서, 태도 등이 많이 그때에 비해서 개선되었고 저는 그때 했던 저의 행동들, 철없는 행동들, 욕심 가득한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는, 되풀이하지 않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지금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미안한 거 있으실 거예요. 어디 말하기 되게 부끄럽다 하시는 거 있을 텐데요. 네, 저한테만 소근소근. 네. 비록 공개 댓글이지만 우리 서로 용기 내고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든 6월 지나고 계세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요. 아이들도 힘든 상황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조금씩만 힘 살짝 빼고 아이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다시 한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